청와대 밖으로도 갑작스러운 행보가 있었죠. 인천공항을 찾은 모습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공항에 지금 학생들이 환경위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 먼저 신고하는 것도 우리 환경위원이고. 근데 공항에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다라는 걸 듣고 나니까 같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오히려 경영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네, 이 부분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어서 직접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인천공항공사가 세계적으로 정말 넘버원입니다. 이 서비스 부문에서 항상 1등을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는 이제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인천공항공사에 실제 정규 직원이 한 1,000몇백 명 되고 비정규직 직원이 10,000명이 가깝다는 거죠. 가깝습니다. 특히 보안 업무, 아주 중요한 업무도 전부 다 이제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이 기획재정부에서 각 이제 공기업들의 이제 그 점수를 이제 내지 않습니까? 뭘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보면 이 임금 자체, 그러니까 총액 임금을 해놔놓고 거기서 이제 잘 그 절약하는 이런 공기업에 상당히 가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모든 걸 그러니까 용역으로 발주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보안 업무까지도 사실은 용역을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이제 그런 공기업한테 이제 A급 뭐 이런 걸 주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김포항도 문제고, 김포항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파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워낙 고용 자체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고 또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기를 아마 찾아가셔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규직화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이제 82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그 속에서 일단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서 이제 약속을 하신 건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아마 재정적인 문제는 좀 따를 겁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인천공항공사만, 그래도 인천공항공사는 흑자가 워낙 많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흑자가 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일조로 시행할 경우는 상당히 이제 국민 부담도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우르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각 어떤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사실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번 지시를 하면 또 우르르 따라가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다 보면 또 부작용도 많고 재정 부담도 사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흑자가 거의 뭐 1조에 근접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흑자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에 대해서 1년 지금 이제까지 주던 급여에 비해서 거의 2배를 주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천억 정도 연간 더 들어갈 텐데 감당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공사라든가 이런 공기업 가운데는 그러니까 적자가 지금 많이 누적이 돼 있는 그런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이제 더 추가적인 적자 요인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 지금 약속은 지금 모두 지금 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제로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지연이 되거나 하면 이 공공부문에 일하는 이 직원들 간에 사실은 이 형평성 문제가 또 곧바로 발생해버리거든요. 누구는 빨리 혜택을 보면 반면에 누구는 혜택을 못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참 앞으로 정밀하게 좀 잘 조율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민감한 어려운 부분은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하려면 좀 시간이 분명히 많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물을 거슬러서 다시 네. 퍼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다. 방향이 이런 거라는 걸 제시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웠던 게 2015년 국감에도 똑같이 비정규직 문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인천공항 비정규직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때 정규직 1,000명에 비정규직이 6,600명이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규직 1,000명에 비정규직이 9,900명이에요. 정규직 숫자는 하나도 안 늘고 비정규직 숫자만 3,000명, 4,000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동안의 공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일단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일단 일자리 문제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민간 기업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전략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 공공기관들을 대충 보면은 한 비정규직이 30만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 30만 명 중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 빼고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그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를 고용하는 것들을 좀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서서히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그럼 직원들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정밀하게 같이 접근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막 덜컥 그냥 다 채용만 해버리는 게 순서가 아니고 채용하고 매출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하면 당연히 이제 평가에 따르는 임금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일자리 늘리기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과거에는 마치 구걸하듯이 대기업 회장 만나가지고 좀 채용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일자리 가지고 마치 국민들이나 사회 전체가 재벌이나 대기업들한테 마치 뭔가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정부에서 접근할 때 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일자리 문제하고 노동시간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잠깐 그것도 언급이 되긴 했지만 노사정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다시 복구해서 그것들은 대기업이나 민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대타협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의 어떤 그 정규직화를 고려를 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항상 비판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어떤 재원이나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지만 다른 어떤 기업들은 뭐 적자를 보고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어떤 지적도 하지만요. 저는 어떤 이런 문제를 뭐 흑자냐 적자냐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적자 나는 공기업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정말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될 어떤 돈이 아닌가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비정규직의 어떤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평등,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문제를 넘어서서 완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비정규직의 어떤 받고 있는 월급이나 이런 것으로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요. 만약 젊은 어떤 청년들, 제 나이 또의 젊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어떤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을 꾸린다는 것도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미래를 본인의 어떤 미래를 그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하게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자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 뭐 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세금 들어간다고 해도 크지 않은 세금이고요. 그 세금 들어가면 그게 어디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쓰이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게 또 다 그 소비 진작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뭐 경영의 효율이라든지 뭐 적자, 흑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거는 정말 공약으로서 꼭 지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아마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채용을 할 때 뭐 하겠습니까?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기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 노조에 가입하고 끝까지 철밥통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보면 대기업 노조가 보면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어떤 노동이 경직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예를 들어 정규직과 뽑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좀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 된다고 해서 그냥 평생 자리가 보장된다. 즉 놀고 먹어도 된다.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내가 일을 잘하면 충분히 성과를 받을 수가 있고 일을 못하면 회사에서 그냥 파이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정규직화의 개념은 그냥 평생 끝까지 쭉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컨셉으로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직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뭐 담보를 해야 될 것은 결국 노동 유연성, 즉 노동을 얼마만큼 성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돼야지 이게 자칫 잘못되면 기존 노조의 어떤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줘 버리고 노동 경쟁돼 버리면 실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채용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예, 얘기가 조금 심도 있게 넘어가지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유연성의 개념과는 반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 실상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사실은 저것도 약간은 좀 어폐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실제로 담당해야 될 역할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물론 지금처럼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핵심 그런 자리까지도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제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이제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비정규직 비율은 앞으로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공공부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적자 누적이 문제가 돼서 혁신을 강도 높게 그러니까 사실은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자, 그랬던 걸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급여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적자가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들 중에는 이제 이 국민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도 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스공사랄지 뭐 전력공사랄지. 예를 들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게 이제 가스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또 나중에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저렇게 흑자를 뭐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공사가 지금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약간 좀 좀 신호를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좀 특히 공공부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도 이제 곧 될 거다라고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꽤 걸릴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부 다 전환하는 그 과제 자체가 이번 정부 안에 아마 끝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과잉 기대감을 갖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앞으로 구체적인 플랜을 좀 내놔서 국민들을 다시 한번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하신 건데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기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전기요금 내가 더 내는 건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싼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쓸 수밖에 없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짓게 되면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이게 딱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국민들의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좋은 혜택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홍보와 인식의 전환이 좀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만이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경우에도 지금 노동유연화 말씀하셨는데 노동유연화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트 조이면은 그 사람은 비정규직이 조인 너트기 때문에 싼 임금을 줘도 상관없고 정규직이 뭐 너트 조이면은 뭐 달라집니까?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 주고 파견직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임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원칙 자체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같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같은 임금을 주고 대신에 그 사람들 자체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는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안전망만 갖춰져 있으면은 꼭 민간 기업까지 무조건 다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원칙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네.